여러분, 자식에게 버림받아 부산역에서 담요 한 장으로 밤을 버틴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가 결국 거리의 영웅이 됩니다. 믿기 힘든 역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버려진 노인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을 넘긴 한 여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심장이 아직도 떨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곁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줄 알았던 나이였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날의 찬 공기를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부산역의 대합실 구석이 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몸을 덮어주던 것은 낡은 담요 하나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판자는 겨울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집이 있던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밥솥에서 나는 김냄새와 손주가 뛰어놀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지나가는 발소리뿐이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내몬 건 다름 아닌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함께 살자던 말은 거짓이었고 저는 짐처럼 내던져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고여도 닦아줄 손길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얻은 빵 조각을 제 입으로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 곁에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일이야말로 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산역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같은 이들만 남았습니다. 노숙자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 바람을 견디며 서로 어깨를 붙였습니다. 차가운 벤치 위에서 몸을 떨던 이들이 작은 이야기로 잠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웃음이 있어 저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자식은 나를 버렸을까? 왜 부모의 사랑은 기억되지 못할까? 이 질문은 답이 없었지만 답을 찾지 못해도 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일은 다시 시작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겨울 바람 속에서 몸이 기울었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앞에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고 낯선 온기가 제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은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고단한 삶이 그의 마음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은 제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노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꼭 붙잡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를 외면했지만 그 청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던 순간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지만 그는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 나를 살려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제 상태를 확인했고 차가운 몸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사람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저는 청년에게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왜 집이 아닌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 맺힌 물기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며칠 뒤 청년은 저를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산역 구석에서 버려졌던 제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기자를 불렀고 작은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버려진 순간의 고통과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곧 세상에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역 대합실에는 낯선 시선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향한 반응은 엇갈렸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끌려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한 여인은 저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다시 웃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자식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려졌다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노숙자가 왜 미화되느냐고. 그 말은 다시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제 곁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 모두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낯선 세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거리의 그늘에서 숨죽이며 살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가 제 삶을 바꾸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다가오기도 했지만 차가운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삶을 다큐로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건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결국 저는 카메라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노숙인들과 나눈 작은 국물 한 그릇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다독이고 남은 빵을 나누는 제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음식과 옷이 부산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곁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노숙자를 미화한다는 말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거리에 나온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저는 흔들렸고 한밤중 역 구석에서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돌봐주던 한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그 노인의 희망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웅이란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요. 저는 거리에서 무너진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거리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또 다른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노숙자가 왜 영웅이 되냐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부산역 구석에서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따르는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무너졌던 과거가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려진 기억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수치가 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는 여전히 작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던 여인, 기사를 읽고 찾아와 담요를 내어주던 노인, 그리고 언제나 제 곁을 지키던 청년. 그들의 존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방송 이후로 부산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숙자들은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밥을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길에서만 머물던 사람들이 잠시라도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불씨도 꺼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밤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웅이라는 말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 같았습니다.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버티고 싶은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부산역에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의 상징으로 제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쉼터라니. 그곳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드러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숨고 싶던 제 마음과 세상을 바꾸고 싶던 제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긴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역 대합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려졌던 내가 다시 길을 세우는 거라고.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쉼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제 안에서 꿈틀거렸지만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 거리는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제 운명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쉼터는 낡은 건물의 한쪽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름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벽에는 희망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릴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 냄새가 퍼지면 노숙인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처음 부산역에서 보았던 절망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한 노숙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책임은 또 다른 무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무너진다면 이 사람들은 또다시 버려지지 않을까? 밤마다 불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쉼터 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전체를 제 삶과 쉼터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상처가 드러난다는 건 여전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숨지 않겠다고. 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이제는 버려진 여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그 대답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제 안의 상처까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누군가의 거울이 될 수 있다면 그 불편함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촬영은 여러 날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밥을 짓는 장면, 노숙인과 함께 나누는 식사, 비 오는 날 쉼터 문 앞에서 젖은 옷을 말려주는 모습까지 카메라는 제 일상의 모든 조각을 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저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움직였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다큐가 방송되자 반응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방송국 앞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쉼터에는 먹을 것과 옷가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 모여 희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제 삶을 비난했습니다. 노숙자가 왜 영웅이냐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저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기사 댓글에 가득했습니다. 그 말들이 밤마다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세상이 나를 버리듯 또다시 이들을 버리게 되진 않을까? 책임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지내던 한 노숙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다고. 그 말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들의 희망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제 곁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제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버려지지 않았다고. 세상은 여전히 저를 시험했습니다. 쉼터는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대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도움이 이어졌지만 그만큼 시선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를 향한 칭찬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두 세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쉼터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 무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눈이 제게 향할 거라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들 만큼 두려웠습니다. 무대 뒤에서 저는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버려졌던 순간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건 아닐까? 제 안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꼭 쥔 작은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쪽지는 쉼터를 드나들던 한 노숙인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었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눈에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대고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졌던 날의 기억을 말했습니다. 부산역 차가운 바닥에서 견뎠던 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제 목소리는 떨림을 잃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버려진 사람은 없다고. 세상은 차갑지만 작은 손길이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그 손길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살아온 세월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가가 젖어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슬픔에 머물게 하지만 저는 이제 기쁨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거리의 영웅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저는 그렇게 거리에서 무너졌고 거리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역의 차가운 벤치는 제게 새로운 무대가 되어 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저 작은 손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저를 오늘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작은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가고 싶어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 삶을 붙잡아주는 줄과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서로를 붙잡아주는 믿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버려졌지만 새로운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바람처럼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숨결이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건네는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겨울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발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길 위에서 무너졌던 인생은 결국 길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끝내 버려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버려진 인생이라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가 보여주었죠. 혹시 지금 힘들게 버티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며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